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미경TV의 백미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강을 건너왔는데 그럼 어떻게 됐지? 말씀 이어서 드릴까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전달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강을 살 얼음을 까고 수영해서 넘어와서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도 없고 참 얼마나 좀 이게 상상이 가나요? 얼마나 암담했을지. 정말 이게 꽁꽁 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너무 긴장해서 그렇게 춥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떨다가 그냥 떨면서 그 콩알보다 더 작은 불빛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데 그 불빛 점점 커지죠. 아마도 1시간은 넘게 걸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1시간 정도 넘게. 근데 걸어가면서 나무들, 그 다음에 그 풀들이 말라서 떨어지고 그 나무 아치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치고 그냥 그 불빛만 보고 가는데 그 새벽에 4시쯤 된 새벽에 발자국 소리에 우자작 발자국 소리에 나오셨는지 어떤 그 할머니가 봤을 때는 할머니인지 아닌지 안 보여요. 근데 저도 너무 놀란 게 주방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시골에 요만한 집이었으니까 부엌의 불빛에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형상만 보이는 거예요. 키 작으신 분이 이렇게 나와 계시는 형상만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무조건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불빛만 보고 가야 되니까 갔는데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하고 서 있는데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손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주방 불빛에 이런 창문 주방 출입문 불빛에 부엌 불빛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손짓 하시는 게. 근데 그 집은 낮은 요런 그 옛날에 어떻게 보면 우리 외할머니 집 갔을 때 봤던 어떤 초가집 같은 낮은 단독집이었어요. 근데 울타리를 요런 그 동글동글한 나무 갖다가 울타리를 요렇게 해놓은 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길래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울타리에도 울바지에도 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그때 봤을 때는 한갑이 좀 지나고 칠순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엄청 그 60대고 70이 안 되시는 젊으셨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97년도 그때만 해도 북한이나 그 시골에 사실 중국에 오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백발이시고 정말 노인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도 70 전이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니까 얼마나 안도의 숨이 쉬어지는지. 그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아래목을 이렇게 내주시는데 그 부엌을 걸쳐서 들어가니까 아래목을 이렇게 내주시는데 그 아래목이 부엌에서 장작을 떼고 불 떼고 해가지고 그 노란 그 비닐 장판이 북한에 있을 때 내자라고 했었는데 그 비닐 장판이 노란 장판이 타가지고 그 불 때는 요 아궁이 이쪽만 타가지고 밤색 커피색 이런 색깔이 나더라고. 거기를 내주시는데 앉고 나니까 여기에 그때 강을 건너오면서 그 군인이 줬던 비닐주머니에 옷을 넣은 게 이만큼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거 입을 생각도 못하고 무작정 그냥 그 불빛 따라 그냥 걸은 거예요.
온통 얼어가지고 아래목에 이렇게 앉았는데 다랭이가 쓰라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속옷이 얼어서 찢어지고 그 풀에 나무에 걸려서 찢어지고 얼어서 찢어진 거는 이렇게 걸으니까 쓸려서 막 찢긴 거예요. 얼어서 막 다 찢긴 거예요. 그게 살갗을 찔러서 살갗이 다 긁혀서 양쪽이 사타구니 이 살갗이 다 찢어진 거예요.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쓰라려서 아래목에 따뜻한 아래목에 앉다 보니까 이게 쓰라려서 보니까 피가 막 철철철철 다 찢어지고 찢어진 옷이 얼었으니까 그 새벽이니까 온 것이 딱딱하게 이렇게 가래 찢기듯이 이렇게 찢긴 것이 살갗을 막 파서 그래서 보니까 신발 안에 피반 모래반인 거예요. 강력에는 왜 그렇게 모래도 많은지 피반 모래반 얼마나 긴장하고 살고자 하는 본능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게 아픈 것도 모르고 찢기는 것도 모르고 조금 따끔따끔 한 느낌만 있었는데 그 정도로 찢어진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옷 보따리 입었던 옷이 막 할머니가 몽당바지 지금 말하면 꽃바지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꽃바지 고무줄 꽃바지 그거랑 내복이랑 이렇게 꺼내 주시는데 너무 피가 많이 나니까 여기다가 그 저거를 발라주시더라고요. 거즈에다가 장 발라주시고 너무 심신상거리라 막 그렇게 좋은 약도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때 5, 6살짜리 된 그 손녀를 이렇게 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손녀는 깊은 잠 들어가지고 그 아래목에다 손녀 자던 아래목에 손녀를 이렇게 땡기시고 저를 아래목을 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조선족 할머니여서 정말 천운이죠. 조선족 할머니여서 말도 다 통하고 정말 그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집은 탈북민들이 너무 많이 가고 오고 들리셔가지고 할머니가 그냥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탈북한 사람이구나를 한 번에 아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아래목을 내주시면서 말씀도 없이 그냥 따뜻한 밥을 내주시는 거예요. 밥솥에서 김치에다가 이렇게 내주시는데도 얼마나 꿀맛인가. 그리고 일단은 중국에서 내가 살았구나의 압도감 때문에 밥도 얼마나 맛있는가. 그렇게 하고 밥을 먹고 나니까 뭐 잠을 자야 된다 뭐 자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잠은 아예 오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밥 먹고 한숨 돌리고 여기 사타구니 피 나오는 게 조금 철철철철 흐르던 게 조금 멎고 거즈 붙이고 할머니 몽당바지 입고 네일을 입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88년도 9년도부터 우리 그 중국의 아버지가 중국 화룡 출생이신데 그 사촌들이 친사촌들이 엄청 많이 저희 집에 왕래를 했었거든요. 보따리 장사 차로 물건 싣고 와서 보따리 장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사촌들이 특히 그 올케가 오빠 와이프가 저한테 너는 돈덩어리인데 너는 중국 오면 진짜 돈 진짜 많이 버는 넌 돈덩어리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오라고 계속 꼬셨었어요. 제가 17, 18세 때 더 막 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이래서 그렇구나
알아듣긴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꼬시면서 전화번호를 계속 올 때마다 전화번호를 얘기해주고 적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 긴박한 각박하고 그 긴장 속에 그 전화번호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전화를 쓸 수 있을까요 하니까 할머니 집 전화가 이렇게 살짝 아이보리 색깔 전화, 흰 전화인데 거기다 전화 이 케이스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예쁘게 씌워놓고 있으시더라고. 할머니가 그거를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선이 길게 늘어진 거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밥을 먹고 한숨 돌리고 어쩌고 하다 나니까 한 6시쯤 됐는데 전화를 하면 받을까? 그래도 해봐야지.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나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와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올케랑 사촌들이 그 집 주인을 바꿔달래서 할머니가 바꿔서 뭐 로투구 뭐 어쩌고 저쩌고 주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촌들이 1시간 반 정도만 기다리면 온다고 해가지고 사촌들이 와서 차 타고 무사히 사촌들한테. 그러고 나서 그 할머니에게 제가 정말 종종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우리 또 11식구가 다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94일생으로 눈물도 찔끔 나고 그러네요. 그때 생각하니까 94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그 할머니 덕분에 목숨을 건진 백미경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방송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